안녕하십니까. 명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레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역사를 뒤투른 전염병 네 번째 시간으로 신대륙을 무너뜨린 천연두 하편입니다. 천연두는 특히 17, 8세기 유럽에서도 맹위를 떨쳤는데 프랑스의 루이 15세, 스페인의 루이스 1세, 러시아의 표트르 2세, 신성로마 제국의 요제프 1세와 같은 한나라의 군주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연두에서 살아남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초상화에는 얼근, 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칠한 백색의 두꺼운 화장과 납중독 등세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만주족 청나라의 수많은 태자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떴고 순치제, 동치제 역시 천연두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강희제와 한풍제 그리고 명태조 주원장은 나름의 방역을 통해서 천연두를 앓고도 살아남았지만 주원장의 초상화에는 안면의 얼근 자국을 북두칠성 모양으로 묘사함으로써 농민 출신 황제지만 천자로서 유형을 지녔음을 형상화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평소 가장 두려운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호환과 마마였다고 합니다. 호환은 이제는 한국에서 사라진 호랑이의 습격을 말하고 천연두는 마마 또는 두창 또는 호환마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의 습격은 조선 전기 태종 때에는 경상도에서만 수백 명이, 후기 수종 때에는 강원도에서만 300여 명이 물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마는 벼슬아치 첩을 높여 부르는 말이나 상감마마처럼 극존칭의 높임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천연두를 이중존칭으로 인격화하여 저절로 물러나가실 것을 기대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17, 8세기 조선에서도 마마가 극성하여 왕실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숙종은 물론 두 왕비와 두 왕자가 발병하고 첫 왕비인 인경왕후는 발병 8일 만에 죽고 어머니 명성왕후도 숙종을 간호하다가 독감으로 죽는 등 약 260만여 명이 희생됩니다. 이때 숙종은 어머니와 왕후가 죽자 인현왕후와 장희빈, 숙빈 등 3명의 왕비와 6명의 후궁들과의 여성 편력과 3차례 환국을 연결하여 한국 최고의 영화 및 드라마 소재를 마련합니다. 이성락 씨의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에 의하면 500여 점의 조선시대 문인 초상화 가운데 73폭 이상이 천연두 피부병변을 보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 선생이나 영조 연간에 이인좌난을 평정한 명항 초상화에는 대표적으로 천연두 흔적이 역력합니다. 천연두의 예방법의 하나인 인두법은 환자의 옷을 입거나 고름이나 딱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15세기 중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18세기 유럽으로 전해졌지만 부작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1796년 제너가 안전한 우두에 의한 중두법을 개발하였지만 소고름을 맞으면 소화된다는 가짜 소문이 퍼지고 일부 외과 의사들마저도 결과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과 지금도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는 일부 반대자들이 존재하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뒤 빅토르 즈다노프와 윌리엄 페기의 노력으로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인류 최초로 전염병 방류를 선언하여 세계 2억 명의 어린이를 구하기도 합니다. 정조 때 정약용은 어렸을 때 천연두와 홍역의 흉터로 눈썹이 갈라져서 산미자란 별명을 가지고 어머니와 자식을 잃은 뒤에 인두법을 연구하고 홍역서적 마과해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두법을 최초로 소개하고 처음 도입한 분은 1880년 지석영이죠. 한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이후 1943년 영국의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까지 약 450여 년간 유럽 인구의 15%인 1000만 명 이상이 매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교환 또는 신대륙의 선물 또는 하느님이 내린 벌이라는
공포감까지 유럽인들에게 안기게 됩니다. 16세기 이후 죽음의 도구로 매독은 프랑스 왕 샤를 8세와 프랑스와 1세, 영국 왕 헨리 8세를 비롯한 유럽의 왕들과 교황 알렉산더 6세, 에라스무스, 고흐, 베토벤, 링컨, 니체, 히틀러, 이에 슈베르트, 슈만, 보들레르, 모파상, 고갱, 만해에 이르기까지 천재의 병이라고까지 불리며 환자들이 평생을 좀먹으며 공생했습니다. 최근에는 1494년 제1차 이탈리아 전쟁 때 프랑스군이 나폴리를 함락하고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면서 매독이 처음 발생하여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연두로 인해 아메리카는 잉카, 마야, 아즈텍 등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 종말을 구하고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로부터 금과 은이 대량 유입되어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중상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직물과 흑인 노예를 교환하고 아메리카에서 노예와 설탕, 담배, 커피로 바꾸어서 유럽으로 돌아가는 삼강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로써 약 4세기 동안에 약 1200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강제로 끌려가고 또 이때 항해적 150만 명이 바다에서 숨집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유전자가 섞이거나 흐트러지게 되고 흑백 갈등에 고질적인 질병이 싹이 트게 되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 의하면 신대륙의 엄청난 인명 손실은 이전의 몽골 침략 전쟁 시기에 이어서 농경지의 축소와 숲이나 초원지대의 확대로 이산화탄소 수치가 크게 줄어들어서 전 세계의 기온이 내려간 이른바 16, 17세기의 소빙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런던 템즈강이 주기적으로 얼고 포르투갈에서는 눈보라가 일상화되기도 하죠. 그럼 21세기 오늘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지나친 난개발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켜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잦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가져와서 건강이나 생명은 물론이요, 인류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로마에서 G20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하려고 했지만 인도, 중국 등의 극렬한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20년 독자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은 스페인 독감과 백신에 대해서 정리하려 합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